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는 재테크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설 연휴 기간 중에 시리즈로 쭉 여러 편 해드렸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 주말에도 영상 하나, 알찬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는요, 30대 남자는 돈이 없다라는 주제로 재토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왜 30대 남자가 돈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토크의 내용은요, 제가 이제 지난 작년 10월 15일에 작성한 러펀드 재토크에 적은 30대 남자 돈이 없다라는 주제로 준비한 블로그 글입니다. 자, 뭐 30대 남자 돈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몇몇 분들은 뭐 요즘 30대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뭐 일각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 제가 30대 시절에 보았던 제 주변 지인들 그리고 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들의 모습들 속에서 30대 때 분명 본인이 조금 뭐랄까 조금만 다르게 돈 관리를 했다면은 돈이 많이 모였을 텐데 돈이 모이지 않고 열심히 회사 일은 하지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튼튼한 기업에 다니는 지인이 있었는데, 자, 모아둔 돈이 없어가지고 참 난처한 그러한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뭐 이러한 일들 아마 제 증시 토크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관찰하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근에 남자들의 평균 초혼 연령이 33.36세로 해서 자, 20년 전인 97년에 비해서 4살 이상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뭐 평균이 이 정도니까 대부분은 뭐 많게는 한 40살에 초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30대 전에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초혼 연령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예전 선배 세들에 비해서 그래도 돈을 모아둘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30대 남자분들의 재무 상황이 결혼하시는 그 여자분들한테 드러나면서 참 이게 난처한 일들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현재 2010년대 현재 30대뿐만 아니고요. 과거 1960년대 30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그 윗세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 친척분 친척 어르신 중에 한 분은 그때 당시로 치면 좀 늦게 30대 때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시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 되시는 친척분이 펑펑 우셨다고 하시는데, 생각 외로 과거 세대나 현재 세대나 30대 남자가 돈을 못 모으는 경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자, 압축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요. 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흥 때문입니다. 유흥. 남자들의 로망 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는 여성 시청자님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30대 미혼 남자들 은근히 유흥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30대 뿐이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20대도 마찬가지이죠. 자, 이 나이 때 보면요, 정열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 정열을 좋게 얘기하면 정열이지, 나쁘게 얘기하면 욕정 아니겠습니까? 그 욕정을 풀기 위해서 유흥으로 해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욕정이 이제 뭐 그냥 술 마시는 정도면 다행이지만, 예, 그 술이 1차, 2차, 3차 이어지게 되면은, 예, 그보다 더 큰 돈을 들이게 되는 유흥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 보게 되면요, 자, 뭐, 예전에는 엠빵이라고 해서 소위, 예, 돈 많이 들어가는 좋은 술집 가서 n분의 1을 하는 그러한, 예, 그런 뭐랄까 문화가 있었는데 뭐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소위 그 좋은 술집에 가게 되면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n분의 1 한다 하더라도 이게 솔찬습니다. 근데 은근히 요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급은 뻔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도 월급의 절반 정도가 나갈 그런 술집을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코워크를 했던 어떤 분도 정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난감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지, 습관이 돼가지고 취하기만 하면 그쪽으로 가자고, 예, 제발 좀 데리고 와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보기 귀찮아가지고, 니 가려면 너 혼자 가라 하면서 선을 딱 그었는데, 그런 분들이 30대에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 카드 값이 매번 마이너스, 월급을 초과하는 마이너스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그렇게 카드 값이 나가니 돈이 남아나지가 않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유흥을 즐기시던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왜 나는 돈이 없나, 요런 얘기를 합니다. 술값으로 저렇게 쓰는데 돈이 남아나지가 않죠. 그래서 그 30대 남자분들 중에 보게 되면요, 유흥을 멀리하고 그냥 적정한 선에서 음주 즐기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저절로 모여요. 예, 생각보다 알곡같이 돈 모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헤프게 쓰신 분들 같은 경우, 예, 저렇게 엄한 데서 돈을 녹이시는 경우, 예, 돈이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 그리고 30대 남자분들 같은 경우 요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리. 30대,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절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다 보면 친구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워낙 친구가 많다 보면 한두 명씩은, 예, 재무적으로 공경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보면 뭐 한두 푼 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꼭 수천만 원씩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냐,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요 친구의 그 수천만 원을 금융권에서 빚을 땡겨가지고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의리상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문제는요, 10중 8구, 예, 10중 8구 그 친구가 돈 가지고 날아갑니다. 이게 결혼하기 전이기에 망정이지, 결혼한 상태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요즘 같으면 여자분들이 남자분한테 이혼하자고 합니다. 예, 바로 이혼하자 그래요. 그냥 이혼하면 그게 그냥 이혼이 될까요? 예, 여러분들 그 이혼을 피하기 위해서 재정권까지 다 몰수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게 거의 대부분 유책 배우자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남자 입장에서는 참 이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좀 어려운 친구가 생겼다, 뭐 돈을 본인이 부담되는 선까지 빌려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나이 지긋하게 여러 가지 경험하신 저 포함해서 제 선배들 저 포함해서 이 경험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맥시멈 100에서 200 이상은 안 됩니다. 왜냐면 저 선도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아요. 근데 저 선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빌려줄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 그 친구가 돈을 안 갚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마음이 마음 상하게 되고 의의도 버리고 결국 돈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는 있어요. 대신에 꼭 갚아라. 그런 약속은 꼭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수천만 원이 필요한 친구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요거 그 이상은요, 여러분이 해결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한도 어떤 그 벼랑 끝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수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도와준다? 그럼 같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가 정말 아예 깔끔하게, 이건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었을 때 그냥 따뜻하게 국밥 사주고 위로해 주는 게 낫지, 같이 신용불량자에 빠지는 그런 의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 재테크를 못하는 이유, 돈이 없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돈 관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40대가 돼서도 본인의 부모님이 재테크를 대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건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이 나이까지 엄마 아빠가 재테크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돈 관리,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재테크 자체는 아예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역사는 아주 아기 때부터 시작이 되죠. 자, 뭐 얼마 전에 설날 지났지만 세뱃돈을 보통은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싹 가져갑니다. 엄마 아빠가 나중에 크면 돌려줄게 하면서 싹 가져가는데, 그때부터가 꼬인 거예요. 사실 그 부모님들이 가져가실 게 아니고 애들한테 너가 직접 돈 관리해라. 용돈장부 쓰고 어디에 불릴 것인지 예금을 할 것이면은 어느 은행에 예금을 할 건지 네가 직접 찾아봐라. 그렇게 관리를 하게 하셨어야지, 아기 때부터 계속 부모님이 관리해 주시다 보니까 30대 넘어서도 돈 관리를 못해요. 결국은 커서 뭐 돌려준다고 하지만 30대가 넘어가는 그 자식은 재테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돈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야지만 결혼한 후에도 재정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재정권이, 그러니까 아예 재테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한 다음에 그래도 남자 자존심 세우겠다고 재정권은 내가 관리하겠어 해봐야 금방 뺏깁니다. 금방 뺏기고 여러분의 과오가 쓱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요. 옛날 옛적에 썼던 좋은데 썼던 돈들, 친구한테 비밀리에 빌려줬던 돈들, 그게 다 발각되게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서부터 돈 관리 독립하셔서 재정권까지도 키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30대 같은 경우 가장 결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불리고 지켜야 되는 그 큰 힘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30대부터는 경제력이 자존심이 됩니다. 뭐 20대도 그렇긴 하지만 20대는 거의 고만고만 하잖아요. 하지만 30대부터는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서서히 친구들 중에 멀어져 가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떤 친구는 재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어떤 친구는 반대로 빚만 늘어나면서 마이너스로 꺾이는
그러한 친구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친구 중에 한 명, 두 명 그런 친구가 생기게 되면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 친구 본인이 멀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 사회에서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자 사회에서는 경제력의 차이가 웬만큼 크게 나더라도 그래도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남자 문화에서는 경제력이 벌어지면 자존심 때문에 저절로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력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은 30대부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0대부터 모으고 불리고 지키기, 그 중에 모으기라도 제대로 한다면은 40대부터는 재산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직장 초년생부터 제대로 습관을 제대로 들이셔야 됩니다. 자, 20대 후반, 요즘은 30대 초반에 사회 초년생이 되시는데, 자, 직장 선배가 너도 직장 왔으니까 좋은 데 한번 가자 하면서 데리고 가서 즐겼다고 그걸 습관 들일 게 아니고 멀리하고 선배님 저는 그냥 탁배기 한 잔이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절약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잡아가야지 나중에 30대 이후 40대 잡아간다? 이미 시간은 10년 이상 흘러간 뒤입니다. 그래서 우리 30대 때 보면은 이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 이 노래 많이 부르는데 약간 우울한 느낌이 나는 노래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경제력을 갖추고 40대, 50대 들어가서 저 노래를 부른다면요. 우울한 노래가 아니고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노래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러펀드 재토크와 함께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그 과정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의 재토크 영상은 저의 카페 러펀드 이성수와 함께하는 주식투자 카페에서 모든 내용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러펀드 이성수와 함께하는 주식투자 검색하시면요, 저의 재토크 칼럼을 볼 수 있는 곳까지 찾아올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공유하기, 좋아하기 버튼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청자님들의 사랑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재토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